여러분, 지금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십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는 돈이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입니다. 한 해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 공장을 멈출수록 손실은 커지는데 그 회사에서 성과급을 더 달라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상황, 정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성과급은 성과가 있을 때 나눠 갖는 돈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아니라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적자 상태에서도 예년과 같은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지금 현대제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철강 산업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현대제철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다툼을 다루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철강 산업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공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대한 공장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임금 협상, 성과급 갈등, 파업, 그리고 직장 폐쇄까지 이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현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몇 줄로 요약되지만 실제 현장의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단순히 나누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숫자와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이 처한 산업 환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건설 경기와 뗄래야 뗄쓸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줄어들면 철근 수요는 즉각적으로 감소합니다. 건설이 멈추면 철근은 팔리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0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축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철근을 주문하던 건설사들의 발주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입니다. 국내 철근 생산 능력은 현재 수요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수요는 줄었는데 설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팔리지 않는 철근을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공장을 가동하면 전기료, 인건비, 설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철근이 창고에 쌓여만 가도 비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 큰 외부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철강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며 생산 규모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생산량만 따져도 한국의 연간 수요를 단기간에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생산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도는 철강 물량은 해외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한국 시장 역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철강사들의 상당수는 이미 적자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이어갑니다. 공장을 멈추는 것보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가동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덤핑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철강사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줄고 더 내리면 적자로 전환됩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결국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일부 설비가 폐쇄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수개월 동안 성과급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회사는 기본급의 450%에 정액 지급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차이는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연간 실적은 적자로 전환됩니다. 반면 노조 측 입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데 왜 임금과 성과급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납품 단가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철강산업 전체가 구조적 위기에 들어간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여입니다. 성과가 줄어들면 성과급도 줄어드는 것이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졌고 일부 공장은 실제로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게 됩니다. 직장 폐쇄란 회사가 공장 문을 닫는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고용관계는 유지되지만 급여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카드입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합니다. 임원 급여 삭감, 희망퇴직 검토, 비용 절감 조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장기전을 각오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결과는 더 냉혹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쌍용자동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강경한 대립 끝에 공장은 해외로 넘어갔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공장 주변 상권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식당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회사를 지킬 것인가? 어느 쪽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임금은 정의나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팔리는 제품에서 나옵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며 임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외면한 채 숫자를 무시하면 더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